2023년도에 부모님에게 결혼자금을 빌리고 2024년도에 빌린 돈을 안 받기로 약정하면서 혼인증여재산 공제 적용을 받았습니다. 받지 못합니다. 적용 안 해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증여세 신고 실수 사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자녀가 부모한테 돈을 빌려왔습니다. 그런데 빌려온 채무를 면제받고 그 면제받은 금액만큼을 혼인증여재산 공제로 적용한 사례가 되겠는데, 과연 부모로부터 빌려온 돈을 면제받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채무 면제 이익으로 인한 증여입니다. 그러니까 빌려온 돈을 면제받은 거니까 면제받은 것만큼 증여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증여로 보는 것을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또는 적게 내기 위해서 혼인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죠. 지금 2023년도에 아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자금이 부족하니까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왔지요. 그러면 당연히 뭐 이자도 줘야 되겠고 또 원금도 갚아야 되겠죠.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면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은 갚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그러한 채무 면제 이익을 얻은 것만큼을 증여로 보는 거예요. 그럼 아들은 증여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들은 증여세를 적게 내거나 안 내기 위해서 결혼을 했으니까 2023년도에 돈을 빌려왔지만 2024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1억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은 1억을 공제받겠다 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세무서에. 그러나 세무당국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들이 올해 결혼하면서 혼인신고일입니다. 뭐 결혼했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그 자금을 증여했을 때 1억 원까지 공제하는 것이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인데요. 이거는 결혼하기 전에 미리 준 겁니다. 결혼자금을 빌려준 거지요. 아들에게. 그런데 아버지가 안 받겠다.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 그러한 면제받아서 이익 본 거는 이거는 공제가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 사례인데요. 2023년도에 부모님에게 결혼자금을 빌리고 2024년도에 빌린 돈을 안 받기로 약정하면서 혼인증여재산 공제 적용을 받았습니다. 받지 못합니다. 적용 안 해줍니다. 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혼인신고,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안 되는 게 7가지가 있습니다.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평생이죠. 혼인이 되었던 출산이 되었던 1억 원까지 공제해 줍니다. 평생 한 번입니다. 1억 원까지 공제해 주는데 공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요 증여재산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게 7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보험을 이용한 증여행위입니다. 보험을 이용한. 여러분, 보험 가입자는 아들인데요. 아버지가 매달 보험료를 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증여입니다. 아들이 보험 가입했으면 아들이 내야 되는데 아버지가 대신 내주면 그것도 증여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저가 또는 고가 매매에 따른 얻은 이익이죠. 매매에 따른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12억짜리, 시가 12억짜리를 6억에 매매를 했습니다. 6억에. 그렇다면 시가가 12억인데 6억에 매매했다는 건 저가 양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저가 양도한 것도 증여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얼마를 증여로 보느냐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시가가요 12억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6억 원에 매매했어요. 그러면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얼마입니까? 시가는 12억이고 대가가 6억이니까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얼마입니까? 6억 원입니다. 이때 증여자산가액은 어떻게 되느냐? 6억을 다 증여로 보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시가가 얼마입니까? 12억이죠. 여기에 30%입니다. 시가의 30%를 곱한 금액과 3억 원 중, 이게 기준금액입니다. 이게 기준금액이에요. 시가 12억의 30%면 3억 6천. 그리고 3억 원. 둘 중에 적은 금액이 기준금액입니다. 적은 금액. 그럼 얼마입니까? 3억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6억 원에서 기준금액, 적은 금액 3억 원을 빼니까 결과적으로 얼마입니까? 3억 원이 증여자산가액입니다.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6억이지만 3억 원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해서 아들은 3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얻은 거를 증여로 보는데 이러한 증여재산으로 보지만 혼인출산 증여산 공제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채무 면제를 받아서 얻어지는 이익도 증여재산 공제가 안 됩니다. 네 번째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서 얻어지는 이익입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아들이 집세를 안 내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상으로 사용해서 얻어지는 이익도 증여로 보는데 이런 것들은 증여재산 공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무이자로 빌려주는 겁니다. 무이자로 빌려주거나 원래 적정 이자율이 몇 프로입니까? 4.6%잖아요. 그런데 저리로 빌려주는 겁니다. 뭐 2%, 1%로 싸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빌려준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원래 적정 이자율이 4.6%인데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빌려주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지급되는 1년분 기준 이자가 1천만 원 이자가 이상이면 증여세 대상이 되고요. 1천만 원 미만이면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2억을 빌려줬습니다. 2억. 그러면 2억이 빌려준 건데 적정 이자율이 4.6%니까요. 1년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920만 원이에요. 920만 원. 1년에 연 4.6%니까 1년에 이자가 920만 원이잖아요. 무이자입니다. 원래 적정 이자율 곱하면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자를 920만 원을 줘야 되는데 무이자로 빌려왔다. 이때 아들이 아버지한테 지급할 이자가 1년분 이자가 900만 원 미만일 때는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증여세를 안 냅니다. 920만 원. 1000만 원 미만이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아들한테 무이자로 2억 원까지 빌려주면은 세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들은 2억 원금은 갚아야 되겠죠. 이자 상당액은 증여로 보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금전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출을 받아서 얻어지는 이득, 아들이 이익 생겼죠? 이거는 혼인출산 증여산 공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재산을 자기 스스로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자가 누군가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서 얻은 이익입니다. 다시요.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자가 취득자금을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아서 얻어지는 이익 생긴 거, 이것도 증여재산 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 실제 소유자는 갑인데 명의자는 을입니다. 즉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데 이것도 주요 증여재산으로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혼인신고입니다. 혼인신고의 전후 2년 이내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했다면 1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출산일입니다. 출산일. 출산 전에 주면 혜택이 없고요. 출산일 이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1억 원까지 증여하면 출산 증여산 공제 1억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7가지 내용들은요. 증여재산 공제, 즉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아버지가 결혼자금으로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면제해 준 거죠. 그러면 아들은 면제받은 것만큼 이익 생겼으니까 증여로 봐가지고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증여세를 안 내기 위해서 혼인을 했으니까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직접 아버지가 현금을 주거나 예금을 계좌 이체를 하거나 이럴 때 공제받는 거지 채무 면제 이익 받아서 증여로 보는 것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 7가지 다 알 필요 없고요. 아버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전후에 1억을 증여했다면 세금이 없다. 1억 원까지 공제받는다. 평생 한 번 공제받는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그 1억 원은 어디에 사용하느냐 이런 건 따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을 얻는데 보탰었다. 아니면 주식을 투자하는데 샀다. 아니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세금이 부족해서 아버지로부터 받아가지고 사용했다. 이런 것들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혼인하게 되면 또 출산하게 되면 1억 원까지 증여 공제를 받는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의심스러운 거 있으면 댓글에 남기시면 성심성의껏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